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학습 동기부여에 대해서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 꼭 학습이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뭐 다 떠나서, 어, 뭔가 아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으로 그 동기부여라고 하는 걸 어떻게 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동기부여를 했으면 하는, 그리고 하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학습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엔 찾아서 공부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물론 본인이 이제 찾아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정도가 학생들마다는 모두 다 다를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동기부여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다루었을 텐데요. 그때랑 좀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여러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명확한 동기부여를 하면 아이가 그 이후에 공부를 이제 알아서 찾아서 이제 공부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아이가 머리도 뭐 똘똘한 편이고, 그리고 뭐 알려주면 곧잘 하는 편이기는 한데, 이게 뭔가 동기부여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이게 막 더 찾아서 공부를 하지를 않고 정해진 만큼만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학원을 다니면서 원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선생님께서 좀 동기부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무슨 뜻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그게 참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학원에 온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한테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우선 1차적으로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상담을 하는 과정 선상에서 너는 왜 공부를 하고 싶은 건지 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는 경우가 또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 선상에서 아이가 나름의 이제 자극을 받고 뭐 공부를 한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케바케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학생들마다 좀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것보다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다가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아이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너가 롤모델로 삼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자서전을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한다던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웹서핑을 통해, 그러니까 인터넷 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 뭐 알아봐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그 학교의 입시 전형을 한번 찾아도 봐라,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소소한 동기부여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 효과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제 경험상 그렇게 쉽지는 않고, 그게 진짜 동기부여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했을 때 아이가 동기부여가 좀 확실하게 돼서 그 공부에 있어서 그 습관을 잘 이어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으로도 이제 충분히 동기부여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고 자란 그 내용이 사실 상당히
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세상 물정을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공부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 그리고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체감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과학자가 되고 싶다, 뭐 아니면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물리학자가 되고 싶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물리학자가 되고 싶은 그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배경 자체가 상당히 머릿속에 싹 엄청 각인이 되는 나름의 이제 그 아이의 삶에서의 엄청난 큰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린 시절부터의 그 꿈을 잘 이어나가서 이제 학습으로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건데 나는 막연하게 이제 저거 보니까 이제 물리학자가 한번 돼보고 싶어. 그런데 막상 공부를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꿈을 계속 바꿔 나가면서 본인의 성적에 맞춰서 이제 진로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예,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므로 우선은 제가 1차적인 결론을 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동기부여라고 하는 게 실상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동기부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래서 대입까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성인이 돼도 이제 변함이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성장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성장해 나간다라는 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떤 한 아이가 본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관찰을 하고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동기부여라고 했을 때 특히 공부를 시킨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그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끔 조성을 하는 것 자체도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할 때 이제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학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면학 분위기 자체가 어떠한 것을 주냐면 환경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할 수가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수의 학생들이 주변 친구들이 놀고 있어요. 그리고 학원도 안 다닌다. 학원을 안 다닌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본인 말고 주변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이 스스로의 그 안에서의 상식은 아니 내 친구들을 이렇게 보니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나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동기부여가 명확하고 확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부 자체가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린 아이가 그거를 제대로 감내를 하면서 이겨내고 이제 뭔가를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가만히 두고 보게 되면은 당연히 케바케가 되는 건데 이 친구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나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해 나가면서 학원의 도움을 받든 아니면 부모님께서 조언을 해주시면서 나아가든 간에 이제 타의적으로 뭔가를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변 친구들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에도 주변 친구들이 만일 공부를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본인이 설령 공부를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대놓고 비교를 하질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른 친구들은 공부를 하네? 그러면 나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또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제 확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이 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만, 결국에는 주변 환경이 공부를 하고 했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쪽으로 좀 더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군을 따진다거나 아니면 동네 분위기를 따지는 그런 학부모님이 또 계실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게 사실 되게 유별나게 보이실 수는 있지만 A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별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본인이 공부를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어떻게 뭐 바꿔준다고 해서 그게 될 문제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 정도 됐을 때나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애 자체가 인지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의 환경적인 요소를 잘 갖춰준다라고 하게 된다면 애 자체가 바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뭐 알아서 할 놈은 뭐 한다, 뭐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뭐 그 아이의 뭐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실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다룰 주제는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바뀌어 나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그런 환경적인 내용도 결국에는 이제 아이의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다. 학습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아이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본인을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뒤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책장이 있는데 저희 집에는 책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제 자녀가 방에 들어오면 이제 책을 많이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라라고 하기보다도 자연스럽게 책 읽는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인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것들도 학습 동기부여를 하는데 이바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로는 이제 집에 와서 보통은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집에 오면은 뭐 TV를 틀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예전에는 TV를 조금씩 틀어줬죠. 애 자체가 너무 어린 나이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올라갈 나이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면은 TV를 또 틀어주질 않아요. 예, 틀어주질 않으면 이 친구가 좀 심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TV 이외에 본인이 뭔가 수행을 해서 놀이를 뭐 한다거나 숙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책을 읽는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그러한 또 이제 TV 이외에, 그러니까 오락시설 이외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둘 수 있게끔 환경적인 요소를 이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제 설명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린 학생들의 실질적으로 동기부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본인이 결국에는 남보다 잘한다라는 인식을 좀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논란의 여지가 있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교육자가 설명을 하게 되면 욕을 정말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아이가,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낀다라고 했을 때 공부 자체가 재밌다, 또는 선생님이 너무 재미있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 맞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운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학원을 다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상 학부모님이나 제 입장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아이의 동기부여나 뭐 학습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작심을 하고서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선생님이 또 아이랑 잘 맞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생님과의 어떤 케미, 그리고 뭔가의 소통, 이런 것은 사실상 부차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는 아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애 자체가 실력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주 월등하게 막 키워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또래 아이들보다는 본인이 조금은 더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습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 친구들보다는 좀 더 잘하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그 학생들을 저평가를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본인의 실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주변 애들이 그 학생을 칭찬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너 여기까지 나갔어. 너 되게 잘한다.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러한 칭찬 자체가 결국에는 애한테는 학습에 있어서 상당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친구,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도 성인보다는 허영심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서 우쭐우쭐 거린단 말이에요. 물론 그 우쭐거리는 것을 거만하게, 그래서 그러한 태도를 계속 유지를 시키게 되면 분명 나중에 가서는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최초에 그런 것을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인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동기부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제가 사교육자니까 그러면 너가 말을 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학원을 다니면 되느냐라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꾸준하게 뭔가의 독서를 시키고, 그럼으로써 아이 자체가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애들마다의 실력 편차가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물론 아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그러한 뭐 공부 머리라든가 지능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지만, 흐름이 제대로 이어져서 나가느냐, 아니면 좀 끊기느냐, 이거의 문제가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뭐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공부를 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게 되면, 얘는 흐름이 끊기질 않으니까 계속 실력이 계속 쌓여져 나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인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뭔가 획기적이고 엄청나게 진보를 뭐 실력적으로 진보를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머리도 말랑말랑 거리는 데다가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흐름을 계속 타고 나가면서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실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비단 그 언어적인 발달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뭐 처음에는 되게 답답하잖아요.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 아, 왜 이것도 모르지?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알려주면서 까먹었으면 또 한번 반복을 해 나가면서 그 흐름을 이어나가게 되면 이 친구는 일정 시간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 언어적으로도 상당한 발달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했다 안 했다, 뭐 오늘은 했다가 뭐 이번 주에는 했다가 다음 주엔 또 안 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흐름이 이어져 나가질 않으니까 애 입장에서도 이제 실력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없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다소 좀 억지스럽게 제가 설명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 그래도 영어 실력이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는 더 높아지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 영어 유치원만의 시스템이 뭔가 저기 노하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영어의 노출 시간과
속도가 그 빈도수가 높게 되니까 A 입장에서는 그거를 더 잘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영어 유치원의 시스템적인 것에 너무 국한해서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도 마찬가지로 영어랑은 좀 반대로 만일에 그만큼 노출 빈도가 좀 떨어지거나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실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노출을 많이 시키고 꾸준하게 공부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실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좀 더 상세하게 조금 더 뭔가 방법적인 내용에서 복잡하게 뭔가를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도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명을 여기까지는 했지만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학습의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특히나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실력이 기본을 탄탄하게 해 나가는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본기가 있는 아이들은요, 못한다라는 소리를 안 듣거든요. 예. 그런데 만일에 주변 친구보다 본인이 좀 못한다라는 인식을 해버리면요, 애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되게 성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답답한 게 있겠죠. 못하면 더 찾아서 열심히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애들의 상식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성인들이 뭔가 바뀌어져 나간,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철이 들고, 예, 그래서 뭔가 본인의 약점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고, 애들은 나는 잘하는 것에서 더 잘해가지고 애들한테 더 많이 칭찬을 받고 싶고 부모님한테 더 칭찬을 받고 싶어 라는 쪽으로 가고,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애들 입장에서는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감을 갖고 있고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잘하려면 그만큼 이제 그 과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방법적으로 좀 더 쉬운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애들 입장에서는. 근데 반대로 본인이 좀 약한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더 많은 약점에 대해서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A 입장에서는 그걸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왜 우리 애는 왜 저래? 이게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고 유별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아이를 설득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아니라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과목에 대한 터치를 꾸준하게 더 해줘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하면서 이런 설명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존중을 해주고 그리고 설득을 하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일부는 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아이 자체가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스트레스를 좀 극복을 해 나가면서 뭔가를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 다수의 학생들이 나는 이게 약하니까 이걸 더 많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질 않는단 말이죠. 더 하기가 싫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의 강압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회초리를 들면서 뭐 면박을 주면서 욕설을 하면서 그렇게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너무 이입하지 마시고요. 너가 이게 약하니까 이거 해야 돼,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무게감이 실어지게끔 좀 강조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가서 계속 아이한테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예. 애가 하기 싫다고 징징거리고 막 그러면 그래 하지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더 실력이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초장에 잡을 때는 제대로 잡아놓는 게 좋고 나름의 집에서도 규칙을 만들어서 이행을 하게끔 푸시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설명을 하다 보면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딱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결국에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예, 아이가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가게 되면은 결국에 귀결이 이렇게 돼요. 좋은 성적, 그러니까 성적이 그 과목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지. 그런데 이게 꼭 성적이라고 해서 뭔가 지필고사를 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된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요. 발표 수업이라던가 뭔가 토론을 한다던가 논술을 한다던가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평가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그 과목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공부를 더 해나갈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그 점수가 제대로 나오질 않는다, 평가가 제대로 되지를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A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실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더 하고 싶지가 않단 말이죠. 감정적인 내용에 기반을 해서 그냥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현실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귀결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동안에 정말 수많은 고등학교 학생과 재수생들을 제가 수업을 해 나가면서 느낀 것은 결국엔 뭔가의 목표를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성적이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실력을 위해서는 당연히 푸시를 하는 수밖에 없고, 학부모님이나 아니면 저 같은 사교육자도 마찬가지로 너무 푸시를 막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정선에서는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강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